있잖아요.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큰 성공하시잖아요. 아, 예. 그동안 모은 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전 신한과 합니다. 또! 금융은 이제 신한인가 아닌가. 인류 금융이 모여있으니까 나의 금융 브랜드는 신한입니다. USS 엔터프라이즈는 동솔로몬 제도 해전에서 적기의 직격탄에 맞아 최악의 피해를 입었죠. 피해를 정비해 다시 항해에 나선다. 일본군은 B2를 침몰시키기 위해 2차 공격을 준비한다. USS 엔터프라이즈, 강철로 만든 전투의 도시. 엔터프라이즈호는 2차 대전에서 가장 숭배받고 가장 훈장을 많이 탄 전함이다. 360도의 각도로 재현된 전장에 적의 위협이 모습을 드러낸다. 해상에서, 창공에서, 그리고 깊은 심해에서 엔터프라이즈호의 적은 어디서든 출몰한다. 그리고 공격한다. 도망칠 곳은 없다. 주위 사방이 전쟁터다. 배틀 369 USS 엔터프라이즈 산타크루즈 대전. (1942년 10월 26일) 과달카날 인근에서 폭격의 소나기를 맞은 지 2달 후 엔터프라이즈호는 일본군 함대를 좌초시키기 위해 다시 대항으로 나갔다. 오전 8시 30분 엔터프라이즈의 극강화 폭격기 조종사 찰스 오바인과 스타터 스트롱은 일본 함대 사냥에 나섰다. 그들 임무는 산타크루즈 제도 연안의 일본 항공모함 함대를 찾아 모함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었다. 이 전술은 오늘날의 항공모함 함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The F-14s we would send out on long radials away from the carrier looking for targets. And if you hit something with your radar, you would just relay that information back to the ship because you were just a solo guy out there. You weren't going to be able to do any kind of, prosecution. You were just out there really for detection more than anything. 그러나 이 폭격기 조종사들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3,900m 아래에서 아침 안개 사이로 넉 대의 일본 항공모함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쇼카쿠와 주이카쿠, 주니어, 그리고 츠이호였다. 그들은 비기의 타격거리 내에 있었지만 수적으로 월등했다. 조종사들은 츠이호 위로 날아갔다. 230kg짜리 폭탄을 투하하기 딱 좋은 위치였다. 완벽한 기회였다. 한 대의 제로 전투기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 폭격기들이 적 항모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면 승산을 높일 수 있었다. 단 2대로 공격을 감행하는 건 무모했다. 공중엄호는 없었지만 츠이호는 잘 무장된 적으로 스트롱과 어바인이 치명타를 가할 가능성은 적었다. 그러나 사령관은 명령했다. 공격, 반복한다. 공격. 폭격기들은 배짱 좋게 적의 대공포화를 뚫고 츠이호에 달려들었다. 450m 높이에서 230kg의 폭탄을 투하했다. 폭탄이 츠이호의 비행갑판에 꽂혔다. Each of them planted a 500-pounder right smack on top of that sucker and set him on fire. 갑판에 2개의 구멍이 난 적의 항모는 이제 비행기를 이착륙시킬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작전을 펼치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스트롱과 어바이는 산타크루즈 제도해전에서 처음으로 공습을 감행, 항모 츠이호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다음은 일본의 차례였다. 엔터프라이즈 조종사들이 일본 항모를 발견했을 때 이미 적군은 폭격기와 내격기를 출격시킨 후였다. 대규모 공습이 미 기동부대에게 퍼부어지면서 엔터프라이즈는 곧 생사를 건 전투를 치르게 된다. 과거로 돌아가서 약 2개월 전
1942년 9월 엔터프라이즈는 진주만에서 수리를 받고 있었다. 솔로몬 제도에서 강타당한 폭탄 3발로 인해 비행 갑판이 찢어지고 5인치 함포들이 파괴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공병 대원들이 달려들어 다시 싸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수리했다. The hanging deck was all ripped up back in the stern, and big steel 2.5 inches thick, just folded back like a piece of paper. 당시 미군은 단 몇 주간이라도 한 척의 항공모함을 쉬게 할 틈이 없었다. 피격당한 엔터프라이즈와 자매함 호넷이 태평양 함대에서 유일하게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 항공모함이었다. 두 척의 미군 항모가 7척의 일본 항모를 상대해야 했다. 진주만 공습 몇 개월로 미군은 대공황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충분한 대포도, 함선도, 비행기도 없었다. If you look at the American material situation in the depths of the Guadalcanal campaign, we were really scraping the bottom of the barrel. We were fighting these battles without any of the material superiority that we would enjoy in 1944, 1945. 엔터프라이즈가 수리받는 동안 과달카날 전투는 장기전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미 해병들은 과달카날의 핸더슨 비행기지를 지키기 위해 악전 고투 중이었다. 이것은 남태평양에서 가장 취약한 활주로지만 군 작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했다. 미국이 육지전 이 기지를 장악했고 일본은 되찾기를 원했다. 일본의 표적 핸더슨 비행장, 목적 과달카날을 장악한 미군을 제압한다. 전략 지상군을 이용해 상륙 작전을 펼친다. 그리고 그 사이 해군을 산타크루즈에 파견해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을 파괴한다. 일본군은 산타크루즈 연안이 과달카날로 향하는 미 함대의 직항로라는 걸 잘 알았다. 그런 이곳을 차단할 계획이었다. 진주만에서 엔터프라이즈의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 급히 수리하는 동안에도 엔터프라이즈엔 중요한 개조가 있었다. 새함포였다. 사연장 1.1인치 대공포를 하나만 남겨놓고 모두 떼어냈다. 수병들은 농담삼아 이 함포를 시카고 피아노라고 불렀는데 이는 1920년대 시카고 거래를 지배했던 톰슨 기관총에 붙여졌던 이름이었다. 발포 속도가 느린 이 대포 한 쌍만 항모의 전방에 배치했다. 그러나 설치 장소가 완전히 노출돼 있어서 보수에겐 죽음의 덫이었다. 전함들과 달리 엔터프라이즈는 사수를 보호해줄 포탑에 차폐물이 없었다. 엔터프라이즈는 1.1인치 포를 모두 떼어내고 그 자리에 최신형 대공포를 장착했다. 40mm 보포수였다. 분당 150발을 쏘던 시카고 피아노에 비해서 보포수는 분당 160발의 발사율을 자랑했다. 40mm의 탄두 중량은 1.1인치 포탄의 2배에 달했으며 사정거리도 거의 2배에 달했다. The 40mm Bofors weapon is by far the most effective anti-aircraft weapon introduced on U.S. Navy aircraft carriers to that date. It's a weapon that could accelerate those projectiles up to about 2,800 feet per second. They had about a 4.5-mile range. 1942년과는 달리 현대의 항공모함은 정확한 사격과 확실한 격추를 위해 복합적인 레이더 유도 방공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Back then, without a real guidance system, we just tried to put as much junk up in the air as possible and hope that we'd hit something. 엔터프라이즈의 새로운 사연장 40mm 기관포 3문이 장착되자 적기가 치명적인 폭발물을 떨어뜨리기 전에 격추시킬 확률이 더 높아졌다. 엔터프라이즈가 과달카날로의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비행 학교를 갓 졸업한 신참 조종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갓 훈련을 마치고 승선한 브루스 매크로도 엔터프라이즈가 첫 근무지였다. My mother had wanted me to be a doctor, and my dad had wanted me to be a minister, and I didn't want to be either one. So here I am, a dive bomber pilot on the Enterprise. I felt like I was as safe as you were going to be. They were capable. They were fighters. They were warriors. They were experienced. They were good people, and it was a real brotherhood, and you became part of it, and you were glad to be there.
제10 전투 비행대 소속의 또 다른 조종사 도널드 고든. 고향인 캔사스의 농장을 떠나 2년 넘게 USS 엔터프라이즈 갑판에서 비행했다. When I got to Fighting 10, the skipper says, "What's your nickname?" I said, "Curly." I did have curly dark hair at that time. And he said, "That won't sound very good over the radio. How about Flash?" And I've been Flash Gordon ever since. 1942년 10월 15일 수리를 마치고 재무장한 엔터프라이즈가 진주만을 나섰다. 이물에서 고물까지 대공포로 무장했고 지난번 전투의 상처도 말끔히 나은 상태였다. It's miraculous to consider the extensive bomb damage from the 3 hits and the near miss at Eastern Solomons, that with about a month's work, she was reintroduced to the battle and comes back actually stronger than ever. 엔터프라이즈는 전투에 복귀해 적에게 복수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다. 늘 그렇듯이 호위 함대가 합류했다. 전함, 순양함, 구축함이었다. USS 스미스에 승선한 매사추세츠 출신의 놈 빈센트는 처음으로 엔터프라이즈 부대에 참여했다. I had just turned 18 when we engaged in the Battle of Santa Cruz. I was about 56 days into my 18th year. I felt that we couldn't get to the West Coast fast enough and the war would be over, but it was a little different story. 신병의 열망과 달리 엔터프라이즈 고참들은 동 솔로몬에서의 전투를 경험한 이후 어떤 일이 생길지 잘 알고 있었다. 친구와 동료들의 찢겨진 시신을 묻어야 했던 병사들은 전투의 참상을 좀처럼 잊지 못한다. For the Marines and sailors aboard the USS Enterprise, if they get hit, they want it to be quick because they do not want to lay there in agony and pain. Everybody was scared. And it's not a very pleasant thing to having bombs dropped on you. And of course, I'm sure the Japanese didn't like it either. 전투는 아직 벌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은 일본군이 자신들에게 투할 폭탄에 대비했다. I thought, let's get it over with. There was no fear about it. If we're going to be fighting Japs, a good Jap is a dead Jap. 진주만에서 5,300km 떨어진 지점에서 엔터프라이즈는 자매함인 US 호넷과 조우했다. 막강한 두 항공모함은 TF-61 기동부대를 형성했다. 지휘관은 토마스 킹케이드 제독이었다. 킹케이드는 뉴 잉글랜드 출신의 싸움꾼으로 1차 대전 참전 용사이자 보병이었다. 그에게 엔터프라이즈 기동부대를 이끌게 한 건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 두 항모는 함께 많은 교전을 벌였다. 그러나 이제 더 큰 교전을 벌이게 된다. 항공모함 2척, 비행기 136대, 전함 1척, 순양함 6척, 구축함 14척으로 구성된 혼성부대가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했다. 표적, 산타크루즈 제도. 목적, 미군의 수중에 있는 과달카날의 핸더슨 기지를 지킨다. 전략, 일본군 함대를 과달카날에서 멀리 깨어내 파괴한다. 그러나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은 수적으로도 화력에서도 열세였다. The Japanese bring 4 aircraft carriers into the battle, 2 battleships, and then all the supporting ships. And so, in yet another naval battle, American forces are at the disadvantage in terms of numerical superiority. The Japanese have it, and we don't. 일본군의 항공모함은 150대 이상의 군용기들을 보낼 수 있었고 거의 40여 척의 함선에서 지원 사격을 가할 수가 있었다. 미 해병이 계속 과달카날을 점유하려면 해군의 지원이 절실했다. 그들에겐 USS 엔터프라이즈가 필요했다. 대회전의 운명이 엔터프라이즈와 수적인 열세인 미 기동부대에 달려 있었다. We don't pick our battles based on odds. Sometimes the battles pick you. We certainly don't run from a battle based on being outnumbered. You adapt your tactics to the scenarios at hand. But we don't run from the fight. And we didn't then. 호넷과 엔터프라이즈가 산타크루즈로 향하는 동안
적군은 핸더슨 기지 주위의 미군 진지를 공격했다. However, the Army was not able to deliver the goods against the Marines. They were not able to crack the defensive perimeter and actually put that airfield out of business. 그러나 통신이 안 좋은 탓에 일본 함대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육군이 핸더슨을 장악했다고 오인했다. 그래서 그들은 산타크루즈로 남진했다. 1942년 10월 26일 오전 5시 50분 엔터프라이즈는 전원 배치 상태로 들어갔다. 비기는 16대의 돈틀리스 SBD 폭격기를 내보내 적을 찾게 했다. 폭격기마다 230kg의 폭탄을 달고 있었다. 목적: 일본군이 엔터프라이즈를 발견하기 전에 먼저 찾아냈다. 전략: 폭격기들이 320km 범위 내의 적 전함을 수색한다. 엔터프라이즈에서 136km 떨어진 곳에서 제10 정찰대의 브루스 매크로와 워렌 웰치가 처음으로 일본군과 조우했다. 그들은 일본 해상부대가 위협적이란 걸 알아내고 바로 미 항모 기동부대를 향해 날아갔다. 그들이 발견한 건 적의 선봉이었다. 전함과 순양함, 구축함이 제1선을 구성하고 있었다. 갑자기 적의 한포가 불을 뿜었다. The air was full of puffy black little clouds, and they were exploding shells from long-range anti-aircraft shells, and I was kind of in the middle of a patch-up. 웰치와 매크로는 대공포의 폭풍을 피해 엔터프라이즈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른 비기의 비행기들은 일본 항공모함 사냥을 계속하고 있었다. 160km 떨어진 곳에 항모 치요가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엔터프라이즈 조종사 스타턴 스트롱과 찰스 오바인이 적의 항모를 향해 잔혹한 일격을 날렸다. 이제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의 상대 항공모함은 3척으로 줄었다. 그러나 일본 항모는 이미 주요 공수부대를 출격시킨 후였다. 60일 기동부대에서는 한재병이 대규모 일본 공수부대가 다가오는 걸 발견했다. 두 항모는 16km의 거리를 두고 가파르게 선회했다. 전함과 순양함, 구축함이 인근에 배치됐다. 일본군의 공수부대가 60일 기동부대에 접근해오자 엔터프라이즈는 스콜의 포그 속으로 숨었다. 낮게 깔린 구름 속으로 몸을 숨기자 일본군은 비기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한동안 비기는 안전해졌다. 그러나 호넷은 그런 운이 없었다. 6,000m 상공에서 적의 공수부대가 항모 호넷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산타크루즈에서 호넷을 공격하는 조종사들은 일본 해군의 최고 요원들이었다. 진주만과 미드웨이 전투를 경험한 일본의 조종사들은 말 그대로 최후의 정예 요원이었다. The air attack that's delivered against Hornet is one of the finer examples of a combined air attack. In fact, it would be the last of the sort of prototypical combined attacks that the Japanese were able to do during the entire war. USS 호네트의 상공은 일본 비행기로 뒤덮였다. 우연 5인치 포대에 배치된 얼 밀러는 일렬 아래쪽 포자에서 적의 공습을 맞이했다. I saw some silver aircraft going over, and ours weren't silver, ours were blue. All the ships in the group all opened fire. Things really happened from that moment on. 21대의 발 폭격기와 27대의 K2 내격기가 호넷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미 군함이 일본기를 향해 일제 포격을 하면서 5인치와 1.1인치 탄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2,700m 뒤에서 순양함 노센트노와 검증된 승무원들이 호넷의 바로 뒤를 따르고 있었다. We could see the dive bombers coming in probably 15,000, 20,000 feet. And as you could start picking them out, because when they got down to around 15,000 feet, they were within range of the 5-inch 38 batteries. 주변에선 전투가 격화됐지만 노센트는 발포를 놓쳤다.
사거리가 짧은 5인치 25구경 대공포로는 적기를 격추시킬 수가 없었다.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스들은 명령을 기다렸다. There's this agonizing wait. It's like the don't shoot till you see the whites of their eyes. 마침내 적기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 노샘튼호는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쏟아부었다. So we started firing as soon as they got in range, and then you can see shell bursts actually begin to take effect. And occasionally you'll see a plane get hit and come down in a streak of fire. 호네토의 1500m 상공에서 발 폭격기가 공격을 개시했다. I looked straight up and I saw there was a dive bomber coming straight down. And as I watched him, I saw a bomb detach from the bottom of the plane. I said, oh, I hope this one's not for us. 마지막 순간 폭탄은 군함을 비껴가 바다에 떨어졌다. 하지만 모든 발 폭격기가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았다. 다음번 조종사는 정확했다. 폭탄이 호넷의 비행가판에 박히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엔터프라이즈의 자매함이 이물에서 고물까지 요동쳤다. 폭발 반경에 있던 가판 아래의 60여 명은 즉사했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이제 내격기 조종사들은 호넷의 후방에서부터 앞으로 뚫고 지나갔다. 막을 수가 없었다. 내격기들이 앞다투어 항공모함을 강타했다. 그 순간 또 다른 극강화 폭격기 한 대가 공격 대우로 나섰다. 그러나 호넷에 접근하자 맹렬한 폭격을 받고 화염에 휩싸였다. 하지만 계속 날아갔다. 폭격기는 기술을 내렸다. 그리고 몇 초 후 바로 USS 호넷의 굴뚝을 들이받았다. 비행기는 사령탑에서 튕겨져 비행가판에 충돌하면서 휘어지고 구부러져 불덩이가 되었다. 선상에 있던 7명이 즉사했다. 자살 비행기는 삼각신호 마스터에 불을 붙이고 날개 한쪽은 굴뚝에 박혀버렸다. 항공 연료가 새어나와 비행가판 전체로 불길이 번졌다. 그러나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다. 2대의 내격기가 기동부대의 포격을 뚫고 살아남았다. 동서쪽에서 다가온 내격기들은 국내를 투하해 호넷의 동체에 커다란 구멍을 내버렸다. 호넷은 추진력을 잃고 멈추고 말았다. 이제 일본의 내격기와 극강화 폭격기들의 먹이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거센 충격이 이어졌다. 또 다른 불타는 폭격기가 이 안진뱅이 항모로 날아들었다. 승무원들 눈에 불붙은 폭격기가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며 이물을 향해 맹렬히 날아드는 게 보였다. 호넷은 이날 2번이나 자살 폭격기에 공격당했다. (16km) 밖에서 20분 전 스컬 속으로 몸을 피했던 엔터프라이즈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배 상층부에 있던 병사들은 호넷에서 치솟는 연기를 보고 그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렸다. 이제 과달카날을 지킬 병력은 엔터프라이즈와 그 호위함들 뿐이었다. 다른 모든 항모는 침몰되거나 피해를 입어 엔터프라이즈는 태평양에 남아있는 유일한 미 항모였다. 호넷의 조종사들은 엔터프라이즈에 착륙할 수밖에 없었다. 오전 10시 30분이 되자 빅2의 가판은 두 항모의 비행기들로 꽉 찼다. It was about 150 airplanes involved there. Counting the ones that we lost, we still couldn't take them all aboard. So we filled up pretty quick, and then anything that was really damaged went over the side. That was a lot. 일본군 함대와 전투를 계속하려면 빅2에 착륙한 비행기는 재구비와 재무장을 해야 한다. 가판에 항공 연료와 폭탄이 가득해서 엔터프라이즈는 움직이는 폭발물이었다. 함재기를 빨리 발진시켜 위험을 분산시켜야 했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자 북적대는 비행가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졌다. 일본군의 2차 공습이 시작된 것이다.
이미 항모 한 척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일본의 폭격기들은 이제 엔터프라이즈마저 박살내려 했다. 5,400m 아래에서 엔터프라이즈의 관제병들이 일본 극강화 폭격기들의 접근을 알렸다. 그러자 함장은 좌선회를 지시했다. 적기를 피하려는 변칙운행이었다. 상당수 비기의 비행기들이 이륙 시기를 놓쳐 선상에 갇히고 말았다. 25대의 극강화 폭격기가 하늘에서 곧장 엔터프라이즈를 향해 달려들자 대공포의 포문이 열렸다. The anti-aircraft guns of the fleet just laid a terrific barrage of anti-aircraft fire up and knocked so many of them down. 브루스 매크로와 갑판 아래에 있던 대원들은 함포의 소리가 변하는 걸로 공격해오는 적기의 거리를 판단할 수가 있었다. 적이 가까워질수록 각기 다른 무기가 불을 뿜었다. When our 5-inch anti-aircraft guns went off, which is the big boom, well, we knew they were in range of the long-range guns. Then when the 40 millimeters started going off, then we knew the Jap planes were getting closer to us. And then when the 20 millimeters started going off, we knew we were pretty close to where we could get hit. 적기가 다가오자 신형 40mm 보포스가 처음으로 가동되었다. 가공할 정도의 정확도였다. 강철의 섬을 향해 정면으로 날아들던 적의 폭격기들이 하루살이처럼 나가떨어졌다. 화염에 휩싸인 발 폭격기 한 대가 비기의 갑판 위로 달려들었다. 충돌 직전 엔터프라이즈가 급 자선회를 하자 적기는 바다에 침몰했고 폭발한 폭탄의 파편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3,600m 상공에서 더 많은 적기들이 덤벼들었지만 엔터프라이즈 보스들은 온 힘을 다해 방어했다. 강력한 반격에 극강화 폭격기 5대가 격추됐다. 포탄이 하늘을 메웠지만 그걸론 부족했다. Our little fighters and our anti-aircraft guns from our ship and all the protecting ships just couldn't get them all. 엔터프라이즈는 회전하면서 또 다른 극강화 폭격기를 잡으려 발포했다. 그러나 상황은 보스들이 미처 준비하기 전에 벌어졌다. 비행기가 250kg의 폭탄을 투하했다. 폭탄은 비행갑판을 뚫고 좌연 이물로 나왔다. 비행갑판에 세워져 있던 돈틀리스 한 대가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파편이 산탄총처럼 동체를 때렸다. 1100m 상공에서 또 다른 발극강화 폭격기가 B-1을 겨냥하며 다가왔다. 발은 폭풍 같은 대공포에 맞서며 탄두를 떨어뜨렸다. 직격탄이 전방 승강기 바로 뒤에 비행 갑판을 관통하면서 두 조각 났다. 폭탄의 반이 경락 갑판에서 폭발하면서 앞에 놓인 모든 걸 파괴했다. 나머지 반쪽이 3층 갑판을 강타했고 배의 중앙에 있던 34명이 사망했다. 몇 초 후 빗맞은 폭탄이 엔터프라이즈 훌수선 아래에 15m의 상처를 내면서 우연의 연료 탱크가 찢어져 연료가 바다로 샜다. 비기는 피처럼 연료를 흘렸다. 적기가 그걸 보고 추적할 게 뻔했다.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전면 공격은 겨우 몇 분에 불과했다. 함포의 10대 중 한 대꼴로 격추당한 적기는 죽음의 하늘에서 철수했다. 4,500m 상공에선 적기 몇 대가 제10 전투비행대 소속 와일드캣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와일드캣 조종사 중 한 명은 몬테나 출신의 백전노자 스위드 베이티사였다. 그는 모함을 보호하고 적의 조종사들을 격추시켜 엔터프라이즈의 복수를 하기로 했다. 스위드는 적의 뒤쪽 아래에서 접근한 다음 연료 탱크를 공격해 한 대씩 격추시킬 생각이었다. I went down and there were 4 planes, 3 in formation and a 4th one just to the left. 스위드는 첫 번째 폭격기 바로 밑에서 59경 기총을 발사했다. Immediate fire. Guy peeled off, blows.
moved up under the other three. Same thing. I'm underneath them. 스웨덴은 구암을 공격한 극강한 폭격기를 한 대씩 차례로 공격했다. We tend to put aggressive guys in cockpits. And I don't want to say that we think we're invincible. But to say that our chest sticks out pretty far, I think would be accurate. 엔터프라이즈에선 조종사 브루스 매크로가 응급실로 가서 부상자들을 도왔다. I went in and immediately went to one of the doctors that I knew. I said,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He said, "Well, go sit by that sailor right there and talk to him and ask him if there's anything you can do for him." A man was a bad burn victim, I could tell that, and he kept asking for morphine. And so I got up and went over and told the doctor, I said, he wants morphine. And he says, well, he's had all that we can give him, but he has less than 10 minutes to live. So just do what you can. So I went back and he gradually leaned over against me and he was gone. 디자인으로 연출하라. Life is Design. 리바트. 문서 출력량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몇 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까? 앞선 기술로 해답을 찾다. 신도리코 마이 솔루션. 신도리코. 대기의 부상자들이 생존 싸움을 벌이는 동안 하늘과 바다에선 사방에서 전투가 펼쳐졌다. 지금까지 극강한 폭격기들이 엔터프라이즈를 공격했지만 이번엔 가공할 내격기의 차례였다. 16대의 K2 내격기가 엔터프라이즈를 향해 무섭게 돌진해 들어왔다. And whichever way we turned, they were going to get us. So they thought. 도전적인 양동 작전이었다. 8대의 K2가 우연에서 공격하는 사이 또 다른 8대가 좌연에서 공격했다. 적의 작전대로 진행된다면 엔터프라이즈는 도망칠 곳이 없어진다. 그러나 미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일본 항공부는 미군 전투기 대대의 반격을 받을 수 있었다. 비기를 공격하는 적의 내격기 조종사들은 제10 전투비행대 스탠리 스위드 베이테사 대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Here come a torpedo plane and right in front of me. 스위드는 첫 번째 내격기 밑으로 이동해 발포했다. 요격당한 적기는 화염에 휩싸였지만 비행을 계속했다. 스위드는 엔터프라이즈의 포화를 뚫고 몇 발 남지 않은 기관 총탄을 K2에 발사했다. 그는 언제라도 아군이 쏜 포탄에 맞을 수가 있었다. I thought if he goes any farther, I'll have to give him my last burst of ammo. Well, he got down right over the water. He dug in a wing and cartwheeled. 적기가 추락하자 스위드는 재빨리 상승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모함에서 발포한 아군의 공격에 당할 수가 있었다. 스위드가 치명적인 탐마기로 상승하는 순간 또 다른 내격기가 눈에 들어왔다. 내격기는 B2를 향해 가고 있었다. I knew I had a few rounds left, and I did. And I fired those last few rounds, and immediately he caught on fire. But he kept going, and he kept going. 스위드의 59경 기총에 난타당했지만 게이트는 포기할 기미가 없었다. But I'm right behind him now. This is the time I seriously considered cutting his tail off with my prop. And I thought, I don't know if this is a good idea or not. 갑자기 내격기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벌였다. 스위드 앞에서 바로 기술을 내려 미국의 함선을 향한 것이다. 공중전이 펼쳐지는 바로 그 아래에는 호위 구축함 USS 스미소가 있었다. USS 스미소는 오전 내내 엔터프라이즈를 방어하고 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항공모함을 지키는 게 임무였다. 1936년 취역한 USS 스미스원은 머헨급 구축함으로 전장 102m, 최고 속도 37노트에 약 158명의 장교와 수병들이 승선했다. 탑재된 무기는 5인치 암포 5문, 59경 기관총, 그리고 어뢰 발사관과 흉내를 갖췄다. 함대의 다른 낡은 구축함들과 마찬가지로 스미스 역시 깡통이란 애칭으로 불렸다. 그런데 일본의 자살 폭격기가 이 깡통 구축함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And I watched him pull off the right, and I watched him, and he went into a vertical dive, and he hit that destroyer, which was the Smith. When the plane hit the front of our destroyer, and the destroyer dipped like it would hit a big wave. And then all of a sudden, the whole front end was ablaze. 순식간에 USS 스미스의 전방에 배치된 5인치 포탑이 폭파되면서 보스들은 모두 사망했다. 해는 통제력을 잃고 우연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엔터프라이즈는 스미스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이동했다. 그러나 USS 스미스의 승무원들은 알지 못했다. 내격기에 매달린 공중어뢰가 파괴되지 않고 여전히 격발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스미스의 360m 거리에서 엔터프라이즈의 승무원들은 일본의 내격기들이 펼친 양동 공격의 맹공에 맞닥뜨려야 했다. 차례차례 적기가 고도를 낮춰 어뢰를 발사했다. 3개의 어뢰가 물살을 가르며 엔터프라이즈로 향했다. 모든 대원들이 탄도와 충돌하게 될 거란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And the captain did some pretty deft maneuvering. Those 3 torpedoes slid to the stern of the ship on our port side, so close that you couldn't look over the side and hardly see them. 700m 전방에서 K2 내격기가 투하한 또 다른 공중어뢰가 물살을 갈랐다. 어뢰가 항모에 다가오자 함장은 우연 급선회를 지시했다. 어뢰를 투한 내격기가 상승하자 적기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엔터프라이즈의 구식 1.1인치 함포인 시카고 피아노였다. 과연 이 구식 함포가 임무를 성공할 수 있을까? 1.1인치 포가 대성을 질렀다. 엔터프라이즈를 마지막으로 지켜낼 수 있는 기회였다. 적기를 향해 치명적인 탄환을 퍼부어댔다. 결국 황군의 내격기는 시카고 피아노의 선율을 피해가지 못했다. 함장은 어뢰가 곁을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항모 30m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비켜간 것이다. We evaded them all. That ship of ours could turn sharply. She'd lean way over, boy, you thought we were going over, but she could evade. 이날 엔터프라이즈는 단 하루 동안의 전투에서 9발의 공중어뢰를 피했다. USS 스미스호에선 깡통의 수병들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물에 붙은 불길이 어뢰를 점화시킬 거라는 걸 알지 못했다. 1942년 10월 26일 USS 엔터프라이즈와 그 기동부대는 산타크루즈 제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엔터프라이즈의 좌연 인근에서는 호위 구축함 USS 스미스호가 적의 자살 비행기에 강타돼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수병들은 아직 터지지 않은 어뢰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파편이 갑판 여기저기로 튀자 불길과 연기가 이물과 함교를 집어삼켰다. 스미스호는 불지옥이 되었다. 피해 통제반이 불길과 싸움을 벌이는 동안 함교를 분리했다. 불길이 예비 탄약고에 이른다면 달궈진 무기가 폭발해 수십 명의 수병들이 더 사망하게 될 것이다. 배를 구하려면 함장은 신속히 대처해야 했다. 불길에 휩싸인 구축함은 완전 통제 불능으로 적기나 잠수함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다.
스미스의 함장은 배를 저남 사우스 다코다우의 뒤에 바짝 붙이도록 했다. 대형 전함이 지나면서 쏟아낸 파도가 소나기를 퍼붓자 이내 연기와 불길이 잡혔고 USS 스미스의 승무원들은 이내 원기를 회복했다. 그리고 전투에 다시 합류했다. Well, it's actually pretty remarkable. Through all that confusion and the fire and the firefighting, you know, and just the human death toll in itself, they had to put all that behind them and focus on what they really needed to do. Which, first of all, they had to save the ship before they could save themselves. 거의 60명을 잃었지만 USS 스미스는 엔터프라이즈 보호 임무에 복귀했다. For the ship and the crew to focus on what was at hand and then just go right back to fighting, told us a lot about their training, their discipline, and their overall American spirit. 살아남은 스미스의 보스들은 철수하는 적기를 향해 포탄을 날렸다. 케이트 내격기들은 엔터프라이즈의 정통으로 일격을 가지 못했다. 남은 조종사들은 소용돌이 치는 대공파를 피해 철수했다. They should have come 25 minutes earlier and coordinated their attack with the dive bombers. But, you know, the lucky little E, everything's turned out all right for us. 케이트 내격기에겐 마지막 장애물이 있었다. 바로 스위드 베이 대사와 플래시 고든이 속한 제10 와일드캣 전투 비행대였다. 스위드와 플래시가 엔터프라이즈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비행기는 F4F 와일드캣으로 이 단발 전투기는 59경 기관총 6정으로 무장하고 1,400발을 발사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510km에 달했다. 와일드캣의 조종석에서 플래시 고든은 호넷과 엔터프라이즈가 공격당하는 걸 보았다. 이제 복수할 차례였다. 고든은 내격기 한 대가 엔터프라이즈에서 철수하는 걸 봤지만 그에겐 총알이 없었다. 그의 유일한 선택은 적기에게 정면으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서로의 담력을 시험하는 게임이었다. 일본군 비행기가 먼저 눈을 감아버렸다. 고든은 일본기를 바닷속에 쳐박아버렸다. So I claimed him without any ammo. Someone said, were you ever scared? I didn't know. I was just mad. USS 스미스에 대한 자살 공격이 있은 후 스위드 베이 대사는 미군의 탄막 밖에서 날고 있었다. 기축에는 겨우 몇 발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는 신중하게 다음 표적을 골랐다. 스위드는 무리에서 낮게 날고 있던 내격기를 골라 마지막 남은 충알을 전부 토해냈다. 그날의 7번째이자 마지막 격추였으며 자신의 12번째 격추였다. 태평양에서 공중전을 벌인 지 6개월 만에 그는 더블 에이스가 되었다. 5 is an ace. It's tough enough to get 1. So for a pilot to go out and nab 7, sounds like he's in the groove there. 1시간의 전투에서 엔터프라이즈 대원들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난타당하고 피를 흘렸지만 비기는 여전히 건재했다. 전쟁의 아이러니도 있었다. 선상가판에서는 대규모의 격렬한 전투가 펼쳐졌지만 항목 깊숙한 내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로이 블러드 같은 관제 기술병들은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블러드는 특별 이문식을 제안했다. And we're all lying on our bellies in the shop in various places, under workbenches and whatever, for protection. And I can remember saying, anybody care for a black olive? And there was no response. So I repeated it. I got a can of black olives. Anybody want some? Speak up. This warrant officer, Stewart, who was more or less in charge of our group, he said, Roy, he said, that was something of the damnedest thing to say after a battle. Who could think of black olives at a time like that? 16km 밖에서 USS 호넷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미 250kg짜리 폭탄의 직격탄을 맞아 전해를 상실한 상태에서 두 발의 공중어뢰를 맞고 죽음이 되어버렸다. I couldn't count the number of bomb hits and torpedo hits she took, but she took a terrible beating. She was already listing very much to starboard. So and that's when our skipper decided that he would go and help Hornet. 노샘튼은 오전 내내 호넷을 호위했지만 이제는 호넷을 구조해야 할 때였다.
they dropped a towing wire to us. It's about a 2.5-inch steel towing wire. 노샘튼호의 함포가 거대한 결석 장치가 되었다. 놀랍게도 노샘튼은 5노트의 속도로 거대한 항공모함을 끌기 시작했다. 메이슨 함장은 자기 배를 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엔터프라이즈에선 킨케이드 제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심 중이었다. 일본군이 다시 한번 공격을 한다면 비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미군은 더 이상 태평양을 지킬 항공모함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제독이 선택할 방법은 두 가지였다. 엔터프라이즈와 승선한 모든 사람의 목숨을 걸고 남아서 전투를 계속하든가 호넷을 포기하고 남진해 강타당한 기동부대를 보호해야 했다. 제독은 고민 끝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비기는 호넷을 불확실한 운명 속에 남겨둬야 한다. Rather than continuing to leave the Enterprise, South Dakota, and all the other ships in the battle area, continuing to make them vulnerable to enemy air attack, the decision was made to withdraw them. Enterprise is already hit. Enterprise is damaged. Enterprise is bleeding. It's time to get out before the costs elevate too high. It's time to break contact with the enemy and pull away. 엔터프라이즈는 피 흘리는 자매한 호네토를 운명에 맡겨두고 뉴 칼레도니아의 기지로 향했다. 오후 4시 USS 호넷의 승무원들은 선상의 불길을 진압해 통제력을 회복하고 보일러 3개의 증기까지 바로 잡았다. 거기에 USS 노샘튼의 도움까지 받자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호넷의 대원들은 그들을 끝장내기 위해 일본의 마무리 공격 부대가 발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1800m 상공에서 K2 내격기 7대가 날아와 공격을 준비했다. 순양함 노샘튼호는 견인줄을 끊고 수소를 방어해야 했다. 그러나 K2가 투하한 공중어뢰가 호넷의 선체 한가운데를 강타했다. 최후의 일격이었다. USS 호넷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선체에 물이 들어오고 불길이 다시 퍼지자 메이슨 함장은 배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다. 대원들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바닷물을 거스르며 다른 배로 이동했다. I swam out for a ways and then I saw a group of others on a life raft, so I swam toward that. And then a destroyer came along and picked us up out of these life raft, and I was about probably the last one to get out of the life raft. As soon as I got up on that net climbing up the side there, the captain ordered full speed ahead and that destroyer started to get out of there. 메이슨 함장이 빠져나올 때 항구엔 100명이 넘는 장교와 수병과 해병들의 시신이 남아있었다. 부상자들 상당수는 호위 구축함이나 순양함 노샘튼호로 옮겨 탈 수가 있었다. These guys were covered with fuel oil, a lot of them, and we didn't have very much left in the way of small stores or clothing to issue to them. So Northampton crewmen opened their lockers and we gave these guys clean skivvies and socks and dungarees and shoes and cigarettes and whatever they needed. 누메아 본부에서 황소 홀시 제독이 호넷을 침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3발의 어뢰와 400발의 유탄을 맞은 호넷은 끝까지 죽음을 거부했다. 그날 저녁 늦게 일본 함대가 바로 6개월 전 자신들의 조국에 브리틀 공습기들을 발진시켰던 호네토를 발견했다. 마침내 일본군의 어뢰를 맞은 비기의 자매함은 파도 속으로 쓰러져 갔다. Losing her is a very serious blow. We're now down to one operational aircraft carrier in the Solomons, and describing the Enterprise as operational is really stretching it at this point. 밤이 되자 플래시 고든과 스위드 베이테사 같은 조종사들이 엔터프라이즈로 귀환했다. 그들은 항공모함 위에 펼쳐진 사륙과 파괴의 현장과 마주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우함은 포탄에 맞아 찢겼고 갑판은 유혈과 파편이 낭자했다. 대기는 소금물, 화약,
그리고 살이 타는 냄새로 가득했다. 44구의 시신들도 보수반원들에게 자리를 내주기에 서둘러 옮겨지고 있었다. I can remember tears coming down my cheeks. I was crying, and my resolve was that this is too terrible a thing to have go on any longer than necessary, and the quickest way to get it over would be to kill as many Japanese people as I possibly could in my role as a dive bomber pilot. Kill as many Japanese as I could as soon as I could. 산타크루즈 제도해전에서 총 400명 이상의 장교와 수병, 조종사, 해병들이 전사했다. The day afterward, there were, I think it was 6 Hornet sailors had died of their wounds in our sick bay. And we buried them at sea. And that was, I guess, probably the toughest. You know, you ask how we felt about it. Well, I think that brought it home to us. (1942년 10월 27일) 오전 내내 엔터프라이즈와 킨케이드 사령관 휘하의 거의 모든 함선들은 엄숙한 장례식을 치러야 했다. 전체 전쟁 기간 중 이렇게 우울한 날은 없었다. Just remembering it, I can't get over it. We all got on the fantail, and someone said a few prayers, and they let the bodies go. That's all I can say. The process of burial at sea is an old Navy tradition. An amazing and tremendous symbolic importance to those in the sea services. Because in the sea services, you're devoted to the ocean. You go to sea. You are a seaman. That's what you do. And to return to it after your death is an extreme symbol of your commitment to the sea services.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마지막 보루였다. 같은 급의 유일하게 남은 항모이자 태평양의 마지막 항모였다. 해군의 작전은 전적으로 엔터프라이즈와 그 승무원들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So what did that do? That left the Enterprise. Then there was one. Enterprise versus Japan. Think about it, that's pretty weighty. I think from a morale perspective alone, that was very, very significant. We're the last ones, and we're the only good target for the Japs. Who's going to get it next? 본핵과 수많은 수병들을 잃은 건 큰 손실이었지만 일본도 승리했다고 할 수 없었다. 일본군 항공대의 핵심 부대와 130명이 넘는 누른한 조종사들이 엔터프라이즈와 61 기동부대의 포화에 떨어졌다. 이는 일본에게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손실이 되었다. 이번에도 엔터프라이즈는 일본 해군과의 격렬한 대회전에서 살아남았다. 화력과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빅2와 그 승무원들은 살아남아 전열을 가다듬었다. I think it's amazing to sense that the USS Enterprise survived all those battles. But then again, it just goes to show you about the discipline and the overall spirit of that crew. It had everything to do with the spirit of those fighting men that were actually on that ship. 일본의 과달카날 탈환 시도는 재앙이 되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들은 돌아온다. 과달카날은 포기하기에 너무 중요한 요충지였다.